자, 그래서 거기 6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그래서 어디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 암기만 하셔도 돼. 자, 이렇게. 자,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 그죠? 그럼 해령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돼서 분출을 하겠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플룸이 상승하면서, 그죠? 그 결과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압력 감소 때문에. 그죠? 요거 현무암질 마그마. 그죠?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바다라고 하면, 바다를 너무 높게 그렸다. 바다가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다고 하면은, 판 한가운데서, 그지? 판 아래 고정된 부분에서 마감 분출해서 이렇게 화산섬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지? 열점. 자,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도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해구가 있을 것이고 섭입돼서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면 여기가 대륙판이니까 뭐 이렇게가 이제 대륙 지각이 있을 거고 이게 멘틀이겠지. 그러면 거기서 섭입대에서 그 압력 마찰에 의해서 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녹는 점이 낮아져서 분출한 결과 이렇게 화산섬 여기 생기겠지. 그럼 요 마그마도 현무암질 마그마. 다만 원인은 좀 다르다는 거지. 얘랑은 압력 감소 때문인 거고 얘는 현무암이 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종류는 셋 다 현무암질 마그마고. 그러면 그런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면 그 이제 대륙 지각 아래쪽이 뜨거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지. 요거는 무슨 마그마?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 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결국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여서 분출할 때는 그 중간쯤 되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뭐 그런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해령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에 만약에 대륙지각이 있어서 여기 대륙지각이 좀 멀어지는 상태다라고 하면 여기 열곡될 거 아니야? 열곡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마그마? 여기가 만약에 열곡대라고 하면 그 열곡대에서 만들어지는 얘도 마찬가지 멘틀, 플룸 상승 때문에 멘틀 재료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그렇게 좀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산형 경계나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섭입형 경계에서도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화강암질이 생기고 분출할 때는 섞여서 분출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6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2페이지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마그마들이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게 마그마가 형성이 돼서 분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지? 만약 분출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식어. 그래서 이제 단단한 다시 암석이 될 거고, 반대로 분출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땅 위로 분출했기 때문에 땅 속보다 땅이 차가우니까 또 식어서 굳어 암석이 돼. 이렇게 마그마나 용암이 어쨌든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뭐라 그래? 화성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암. 자, 그래서 마그마나 또는
용암이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이게 두 가지인 거야. 자, 마그마 있고 용암 있잖아. 아까 차이 얘기했죠. 마그마는 땅 속에 있는 애고 그 마그마가 땅을 뚫고 분출하면 화산가스가 날아가면서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잖아. 두 가지. 그래서 화성암도 사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하나는 심성암, 하나는 화산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심성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을 안 하고 그냥 다시 식은 거야. 화산암은 용암이 땅 위를 뚫고 분출한 용암이 식은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땅 속에 있는 마그마 분출을 안 해.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도 이제 식어. 근데 다만 땅 속이니까 좀 따뜻하겠지. 따뜻하니까 얘가 식긴 식은 되게 천천히 식어. 그러면 이제 마그마가 식으면서 소위 말하는 광물들이 만들어지거든. 광물이 정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광물들이 크게 이제 식으면서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식는 동안에 마그마가 광물이 점점 커지는데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니까 광물들이 굉장히 크게 커져요. 그래서 그 심성암은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크기가 커. 눈에 잘 보여. 그래서 우리가 심성암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립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광물이 크다 이거야.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이 눈에 보일 만큼 커요. 왜? 천천히. 땅 속에서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심성암이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만들어진 마그마가 애초에 SiO2를 얼만큼 포함하냐. 처음에 녹았을 때 SiO2가 적었을 수도 있고 많았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적은 애가 천천히 식은 거 혹은 SiO2가 많이 들어있던 애가 천천히 식은 거에 따라서 또 종류는 달라지겠지. 그럼 아까 SiO2가 만약에 적게 들어있으면 대신에 이 마그마에는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금속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 얘가 많이 들어있으면 색깔이 어둡거든. 그래서 이런 애가 천천히 식으면 색깔이 되게 어두워. 반면에 이 마그마가 SiO2가 많이 들어있는 마그마였어. 그러면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되게 적게 들어있거든. 그럼 그런 애들이 천천히 식으면 나중에 굳어지면 색깔이 좀 밝아요. 그래서 또 이 심성암은 이런 식으로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이런 식으로 또 색깔에 따라서 또 나뉘어져. 색깔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 땅 위로 분출한 용암이 식는 거니까 아무래도 땅 속보단 땅 위는 온도가 낮으니까 차갑잖아.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빨리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암이 식으면서 광물이 점점점 자라는 거라는데 후딱 식어버리면 광물이 자라기도 전에 암석이 생겨버렸으니까 얘네들은 광물이 매우 작아. 광물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그 암석을 들여다보면 암석을 이룬 광물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 그래서 이걸 세립질이라고 표현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SiO2가 적었던 애가 분출해. 분출한 다음에 식었어. 반대로 SiO2가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게 들어있고 얘는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될 거고 얘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될 거 아니야. 걔가 분출한 다음에 식어. 그럼 똑같이 빨리 식어도 아까 얘는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색깔이 어두울 거고 얘는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들어있으니까 색깔이 좀 밝고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에 따라 나누는 거지. 그래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화성암인데 세립질.
조립질 나눌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따지면 빨리 식었냐? 천천히 식었냐? 그래서 우리가 세립질을 다른 말로 화, 산, 암이라 그랬지? 얘는 심, 성, 암이라 그랬고 결국 그 둘을 합쳐서 우리가 화, 성, 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걔네들이 땅 위에서 식느냐 땅 속에서 식느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걔네들 각각이 SiO2를 적게 갖고 있느냐 SiO2를 많이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SiO2가 적으면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색깔 어둡게 하고 무거운 원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리고 SiO2가 많으면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좀 무거우면서 색깔 어둡게 하는 애가 적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렇게 된 애들이 이러면서 땅 위에서 식느냐 땅 속에서 식느냐 차이만 있는 거야. 얘는 색깔이 어떻다고? 어둡다고. 얘는 색깔이 밝다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립질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다음에 얘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맞나? 내가 또 거꾸로 설명하면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잖아. 그지? 맞네. 화강암 이렇게 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마그마로 따지면 땅 속이냐 땅 위의 차이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은 거지. 현무암질 용암 뭐 이렇게. 우리가 현무암질은 SiO2가 적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염기성 용암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염기성 암 이러고 불러. 얘네들 염기성 암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SiO2가 많이 들어있지. 그러면 이걸 또 유문암질 마그마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성 마그마라고도 표현하거든. 그럼 걔네들이 식으면 산성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단지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아까 유문암질 마그마나 화강암질 마그마는 그냥 똑같은 거라 생각. 어차피 성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화성암은 요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지?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현무암질 마그마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염기성 마그마라고도 하거든. SiO2가 적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염기성 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규산이니까 산이잖아. 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산성 마그마인 건데 결국 걔네가 식어서 굳어진 얘네들은 산성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땅 위에서 식었냐 땅 속 깊은 곳에서 식었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색깔도 얘네들은 어둡고 얘네들은 밝고 이건 그 중간쯤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선생님이 그림 넣어놨죠. 현무암하고 반려암은 상대 색깔이 어둡고 유문암하고 화강암은 색깔이 좀 밝고 지금 거기 보면 안산암하고 섬노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그 중간 정도를 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화성암들이 많이 분포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성암들로 이루어진 지형은 뭐가 있느냐? 자,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 사실 암기만 하면 되는데. 자, 암기만 하면 되는데. 야, 참고로 니네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놨다. 그 영상 혹시 뭐 필기 못하거나 뭐 내가 이제 빠르게 지워가지고 필기 못한 거 있으면은 영상 보고 좀 정리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빠르게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온라인 수업을 하든 상관없이 니네가 좀 평소에 복습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화성암 지형, 그지? 화성암 지형. 자, 우리나라에서 한 3분의 1 대략적으로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뭐 거의 나왔지만 한 30% 정도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암석 중에 한 30% 정도가 화성암인데. 화성암은 방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화산암이 있고 심성암이 있고, 그지? 둘로 나뉠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있고 심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지형이 암기를 하면 돼. 시대도 좀 암기해야 돼. 자, 화산암이 만들어지려면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신생대 때 주로 화산암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화산암 지형은 대체로 다 신생대 때
신생대 때 대부분 만들어졌어. 예외도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 시대로 따지면 주로 성캄브리아대 시대입니다. 뭐 성캄브리아대 이후라고 해도 상관없어. 주로 성캄브리아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해보자. 첫 번째 화산암 지형부터 얘기할까? 심성암이 먼저 나오네. 심성암부터 할게 그러면. 자, 심성암 지형. 주로 언제라고? 성캄브리아대 이후라고 보면 되거든요. 성캄브리아대, 그지?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아니다, 미안하다. 성캄브리아대가 아니고요. 미안해. 네, 선생님 지금 변성암 지형하고 좀 착각했다. 심성암 지형은 대부분 중생대 이후야. 중생대 이후. 화산암은 신생대 이후고요. 심성암은 중생대 이후. 선생님이 지금 변성암 지형하고 헷갈렸어. 변성암 지형은 지금 우리 지원에서는 안 배우는데 변성암 지형이 성캄브리아대고 심성암 지형이 중생대 이후야. 그래서 대부분 땅 속에 있는 거잖아. 그지? 땅 속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 이제 중생대 이후로 조금씩, 왜냐하면 중생대 이후로 그 윗부분이, 그러니까 이거잖아.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심성암이 만들어졌어. 그럼 중생대 이후로 이 위가 계속 풍화돼 갖고 깎여 나가면은 얘가 조금씩 점점 올라오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지면 위로 이렇게 뿔로, 그지? 이게 솟아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풍화돼서 침식돼서 깎여 나간 결과 땅 속에 있던 심성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 그 결과 지면 위로 쓱 올라와서 생긴 지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싶은 산들 있지. 걔네들이 다 심성암 지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하면 유명한 산 뭐예요? 설악산, 오대산, 그다음에 저 북한에 가면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권에서는 저기 어디야? 청와대 뒤에 그쪽으로 이어진 산들,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이런 산들 다 심성암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심성암 지형은 방금 얘기했듯이 땅 속에서 만들어진 심성암들이, 이 심성암이 그 윗부분이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가. 깎여 나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융기를 올라오게 되거든. 그러면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게 돼. 뭐 지각 평형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융기에서 올라오면은 압력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암석을 가하던 압력이 줄어드니까 암석이 팽창하려고 하면서 금이 쫙쫙 갑니다. 이렇게 균열이 생겨. 그래서 결국 이게 지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 심성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에서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암석들이 쫙쫙 금이 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거 판상 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악산, 오대산, 금강산, 인왕산,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인수봉이라고 하거든. 거기 가면 이런 판상전리라는 지질 구조가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심성암 지형 그러면 판상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산암 지형, 그죠? 실제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거잖아. 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주로 화산 활동의 대부분 신생대 때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화산암 지형은 신생대 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것들 뭐 있어? 예를 들자면 화산섬들 있을 거 아니야. 독도, 그제? 울릉도도 마찬가지고요. 울릉도. 잠깐만. 울릉도도 마찬가지지.
그 울릉도에 있는 성인봉이라는 봉우리가 화산활동에 의한 봉우리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 대표적인 화산섬이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다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 맞지? 이런 데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뭐 한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성산 일출봉. 뭐 울릉도 성인봉.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이에요. 다 신생대라고 보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명칭들 나오지. 뭐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이라는 것도 간혹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철원 용암대지, 울릉도 성인봉. 그다음에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자, 울릉도도 화산섬이고 제주도도 화산섬이 다 화산섬이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도, 서도 나눠져 있잖아. 원래는 이제 하나였는데 이제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두 개 섬으로 나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동해바다 위에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지. 동도, 서도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생대인데 또 이 화산암 지형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게 하나 나오거든. 요거. 그러니까 예외. 예외. 뭐가 있냐면은 저기 빛고을이라고 하지. 우리말로 하면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어. 무등산. 다 신생대인데 특이하게 중생대에 나온대. 광주 무등산. 그러면 이 화산암 지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심성암 지형에서는 이제 판상절리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랬잖아. 화산암 지형 뭐 거기 지금 선생님 써놓지 않은 뭐 백두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용암이 흘렀어. 용암이 흘러서 자 화산섬들이니까 흐른 용암이 바닷물하고 만나겠지.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도 그 옆에 한탄강이란 차가운 강이 흐르거든. 그럼 흐른 용암들이 차가운 바닷물이나 강물하고 만나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마찬가지로 쫙 육각기둥 형태로 쫙쫙 갈라지게 돼. 그래서 판상절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수평절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수직절리 또는 주상절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상절리. 흐른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이나 강물을 만나서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하겠지. 그러면서 어떤 약간 육각형이나 오각형 형태의 기둥처럼 쫙쫙 갈라진 거를 주상절리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는 수직절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거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제주도 해안가에 가면 이런 주상절리들, 주상절리 이루어진 절벽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 옆에 한탄강이라는 데 있다 그랬지? 마찬가지 한탄강 가면 한탄강 그 강변에도 이렇게 절벽들이 쫙쫙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절벽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화산암 지형에서는 주상절리가 발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중생대 예외적으로 화산암 지형인데 중생대 형성된 것으로 광주 또 무등산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도 거기다 메모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기타 지형 그래가지고 부산의 횡령산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있는 내변산 제주도에 있는 마라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주 양북면에 있는 해안가 걔네들이 이제 화성암은 화성암인데 여기 적지 않은 이제 얘네들은 대부분 심성암 중에서도 이제 화강암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화산암 중에서도 이제 주로 뭐 현무암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강암 말고도 뭐 있어. 현무암 말고도 예를 들어 뭐 안산암, 유문암 있었고 화강암 말고도 반려암, 섬노암 있었잖아. 그럼 기타 화강암이나 현무암 지형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형들이 밑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63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뒤에 넘기면 마찬가지로 79번부터 쭉 문제들이 나온다. 그지? 78번부터죠. 78번부터 108번까지도 같이 숙제를 좀 해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 문제랑 합쳐봐야 50문제가 채 될까 말까니까 숙제가 많은 건 아니니까 요거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중에 토주로 올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수업한다 그랬어.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학원에 와서 우리 모의고사 하나 풀고 그다음에 수업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